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그리고 박철순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복귀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조금은 좀 지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아쉽게 들어오는 흐름이 들어와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그 한 줄평 들어볼 텐데요. 이건희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용했던 중소형 주들의 상승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트레이딩을 좀 복귀를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종목을 돌렸어요. 좀 빠르게 돌렸는데 오히려 대세주로 자리를 잡았던 원전 쪽에서 저 같은 경우 손절이 나왔고요. 뭐 STO라든가 상법 개정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에서 좀 수익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돌 만큼 돌았고, 자 그러면서도 테마도 그리고 주도주도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주식들이, 많은 주식들이 뭐 투자 경고에 들어갔거나 투자 열기에 들어갔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들이 잠시 쉬어가는 사이에 자 돈이 그쪽 몰려가 있기 때문에 자 한편으로는, 반대편으로는 중소형주들이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더라도 자 일시적으로 큰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향후 며칠 동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매매가 더 재미있는 특징주가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그 종목들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였죠. 뭐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약간 조정은 나왔지만 뭐 이 정도면은 뭐 조정이라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흐름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엄청 올랐죠. 근데 과연 어저께 엄청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은 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휴전한다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3%, 그리고 코스닥이 2% 오른다라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좀 매기가 확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크게 또 증시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1.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갭상승이 한 0.6% 정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고 조금 되돌림이 나왔었고, 오늘 숨고리가 나왔었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순환매가 계속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오후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1% 중반대의 상승, 또 그동안 이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현대, 기아, 자동차 쪽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월요일, 오늘 수급을 보면 조금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면 숨고르기 장세는 조금 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의 연장선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잠잠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다. 그리고 숨고르기 장세가 나올 때 나와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반도체주가 국내 증시 하락을 제한시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면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가 좀 오늘 선방을 해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만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또
분할 매수로 한번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도체는 일단 이번 주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AMD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TSMC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였어요. 어제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좀 강했던 부분도 오늘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종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좀 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5시 반인가요? 그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게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지표로, 선행 지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마이크론, 아까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DRAM 가격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컨센은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도 예상대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반도체주가 또 지수를 또 받쳐주거나 또는 견고하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열릴 것 같으니까요. 반도체 쪽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장을 좀 지지를 줬던 만큼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유창희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더불어서 기아도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기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이건희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종목이자 이제는 고배당 매력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에 따른 고배당 매력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손절가의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공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및 또 고배당 매력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긍정적인 매력도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야 될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했다가 또 때마침 주도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오늘 상승이 좀 주가치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주도되는 이런 테마주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러한 미래형 성장주만 좀 보고 있었을 텐데 반대로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돈이 지금 최대치로 몰리고 있어요. 은행 예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다시 한번 이전의 팬데믹 때처럼 우리가 은행에 지금 돈을 맡길 매력이 솔직히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큰 돈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지금쯤 6월달, 7월달 구간에는 차익 실현과 배당을 노리고 한 번쯤 이제 고배당주를 노릴 때인데 대표적인 이 고배당 종목 중에서도 기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배당 기준으로 6%가 넘어가는 이러한 배당률로 좀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알고 있는데 때마치 지금 주가도 좀 조용했다가 상승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배당까지도 좀 그런 부분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좀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업황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한다면 유럽과 지금 북미 쪽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에서 지난달에 42,956대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5.6%가량 지금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점유율은 0.3%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개차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또 미국 쪽도 중요하겠죠. 또 대미 수출 관세 여파에 따라서 지금 수출량도 지금 5%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는 이런 매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적인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점, 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뭐 드라마틱하게 뭐 큰 리콜이 막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지금처럼 흐름만 잘 유지해 준다. 자, 그러면 고배당 플러스 차익 실현 매력도 자, 충분하다. 주주 환원 정책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철순 요원께서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한다라고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악재 말고요. 호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5월달 이제 완성차 판매량이 이제 증가세를 좀 보였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수는 조금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수출이 그래도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량이 5월 달에 한 2.4% 감소를 했지만 국내를 넘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아차는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5대 완성차 업체 중에. 그리고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지금 뭐 걱정인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25% 관세 영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5월부터 사실 지금 원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5월부터 실적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월 봤을 때 한 2천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좀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사실 시장 컨센서스가 3조 2천억 원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계속적으로 조금 낮아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25%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감익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충격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짰냐? 가격을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동결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여기서 빠르게 늘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봤을 때 주요 시장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만약에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유율까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자동차 업종들 베팅하시는 분들은 월별 시장 점유율을 꼭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주가가 워낙 조정을 크게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일단은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여기서 더 강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최악의 악재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3분기 때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한 3,500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관련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모멘텀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주당 한 5천 원 정도의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상방 열어놓으시고 좀 긍정적인 뷰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꼭 한 섹터만 골라야 된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어떤 걸 고르면 좋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국내 5월 완성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월별로 시장 점유율은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기아에 대해서 손절의 기준선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자동차가 그동안 엄청 못 갔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나왔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기아 같은 경우 7% 정도, 현대차도 한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윗거리가 좀 나온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좀 힘을 내준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우려감은 이제 7월 초로 갈수록 한 번 더 약간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들 이제 뭐 타코 트럼프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만 지금 관세 협정이 되었고 지금 아직 제대로 된 협정이 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한민국 50% 이렇게 때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25% 물론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라는 부분들을 좀 받아온 상황이고 여기서 좀 더 낮추냐 안 낮추냐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세대 우려감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좀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된다고 하죠. 물론 이제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고 해서 내구재 제품들, 좀 비싼 제품들의 판매가 엄청 잘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면은 소비 심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안 좋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소비가 좋아진다는 거 조금 개선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소비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평가 매력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가의 기준선이 정해졌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얼마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지라는 걸 저는 같은 경우는 먼저 생각을 하고 종목을 편입하거나 편출을 하거든요. 오늘 딱 현대기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현대기아를 접근할 때 손절가를 어디다 놓고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기준점이 전 나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준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식을 현대나 기아를 샀다, 특히 기아를 샀다 그러면 손절가를 어디로 놔야 되는 것인가? 지난 저점까지 놔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6월달 시작 전까지 놔야 될 것인가? 뭔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금 저는 만약에 기아를 접근한다 그러면 오늘의 시가 혹은 어제 그저께의 시가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한 손절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보면은 오늘만큼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동반된 게 없었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외국인들마저도 오늘 좀 매수도 좀 들어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오늘의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세워졌고, 또 그 역시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격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요원의 말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고 또 저평가 매력도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관세와 무관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세 충격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더 하락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기아 그리고 현대차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변압기,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 요원들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천장이 높은 만큼 조심스럽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끌리는 한마디기는 합니다. 천장이 높다 하지만 조심스럽다.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2분기 실적 이상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아,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 먼저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돌아가면서 약간 지뢰밭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이 작년 여름에 어마어마한 그 좋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맞으면 LS가 조금 미스가 난 실적이 나오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다른 기업이 약간 뭐 아쉬운 실적이 나오면서 또 이제 그때는 딥시크 이슈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또 실적으로 이겨내면서 주가가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AI 투자 확대는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선봉장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만 봤다라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뭐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죠. 뭐 그 100조 안에는 데이터 센터, 뭐 AI, 뭐 또 전략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되었든 SK, 뭐 삼성, 반도체가 되었든 지금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거든요. 이 전력이 없으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한번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혹은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를 끌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현대 일렉트릭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뭐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말이죠. 7월 말 8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변압기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또 실적 발표 후에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철순 의원께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주셨는데 변압기 내에서는 탑픽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변압기 관련된 이 전력 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타 업종 대비했을 때 가장 성장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좀 보면요. 수출 금액이 전력기기, 특히 이 중에도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쪽도 굉장히 지금 수출 증가율이 좋은데 지금 이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 전력기기, 그 중에도 대형 변압기였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자금률이 사실 미국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20% 언더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대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요. 그리고 북미 초고압 변압기도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고압 차단기 쪽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유럽 선박용 회전기 같은 경우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한 4조를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면 뭐 주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이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을 하기도 상당히 수월하다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이 좀 많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처로부터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는,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관세 충격에는 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신용평가 등급도 A+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게 뭐냐면 업황 좋고 돈 잘 벌다 보니까 이익이 개선되면서 신용 등급도 올라가는 그런 회사이니까요. 일단 지금 큰 폭의 뭐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뷰를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께서는 천장이 높은 만큼 조심스럽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인사이트가 어떤지 이 부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기 투자 그리고 주가 상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 신뢰 아주 좋죠. 왜냐하면 그 작년 말 정도였을 건데 아마 이 기업 가치 제고 관련해서 최초로 발표한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관한 투명성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굉장히 두텁고,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본 그 이익률이죠. ROE 같은 경우도
장년 교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손꼽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도 굉장히 괜찮죠. 통상적으로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다음에 굉장히 주가를 흔들어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데 굳이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지 않더라도 그냥 주가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 툭툭 건드리면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느덧 가격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접근을 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지금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 수주에 관한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정말 굳이 하나만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왜냐? 수요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공장을 증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ROE가 조금이라도 다소 좀 희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서 투자 속도가 조금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수요는 분명합니다. 미국 중동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망 40% 이상이 노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교체 수요는 맞아요. 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에서 한 1000조 원 단위로 굉장히 좀 큰 이러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장 증설 키우고 파이 키우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실적의 분기별 등락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10배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0배거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막 무리하게 막 들어가자 맹신할 그게 아니라 조금은 조심스럽게 천장이 높은 만큼 염두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는 아주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할 때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눈치를 보면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건희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수요 추이 지속적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조정의 강도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연고점 저항 시 비중 축소 또는 전량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창희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조정의 강도를 체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오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특별하게 이슈가 최근에 좀 없었습니다.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예전에 얼마 전에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다 뭐 모멘텀이 없다가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에 제주 반도체가 좀 참여를 좀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또 정부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전문 인력이 또 좀 참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 신정부에 좀 참여하면서 좀 관련된 기업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전력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특히 이제 전기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전력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건 뭐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저전력 제품을 써야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제주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점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뭐 제조 반도체가 그걸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뭔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당장 어떤 프로젝트로 부여받아가지고 개발한다든가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크게 올라왔고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할 필요는 없다. 뭐 거래량이 크게 동반을 했고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바로 가지 못한다라면 조정이 나올 텐데 어떤 식의 조정을 받고 가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상승에는 동참을 하지 못했지만 2차 상승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초까지 흐름들을 확인하고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조 반도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희 의원께서는 글로벌 수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주 반도체가 이 반도체 업황을 주도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좋았던 거는 전일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동종 그 섹터랑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였거나 이런 흐름을 탔다고 한다면 그래? 그나마 좀 물량을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좀 독보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내고 올라갔거든요. 양자 컨소시엄인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컨소시엄과 협력을 한다. 그럼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이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단발성 좀 수급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주가가 만약 급등을 하면서 바로 일전 2만 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저항구간까지 돌파를 시켜버리면 단기 과열 또는 반대로 주의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 물량을 소화할 준비가 됐는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럴 만한 뉴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앞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추격을 해가지고 이 저항 구간 돌파를 기대할 것이냐, 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더 2차 상승을 좀 기대할 만한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반도체 뭐 이슈도 좋고 굉장히 좋고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추격 매수 뭐 단발성 재료보다는 내일 또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지금 주도주가 하루하루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뭐 뇌동매매라든가 추격 매수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조정 이후에 저도 2차 상승 시기를 한번 잘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또 2차 추격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연고점 저항 시 비중 축소 그리고 전량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점이 보입니까? 이미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오늘 이제 정규 시장 같은 경우 종가가 17,970원 선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윗꼬리를 상당히 좀 많이 단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연고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매물 저항이 많았던 지금 주요 제1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이 정도 선이라면 사실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지금 앞서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 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제주 반도체가 아직 의미 있는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양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미국 양자 이 컨소시엄의 어떤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수급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좀 회귀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정부의 정책 수혜 이런 것도 있죠. 저전력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저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이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어떤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력한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사실 기술적인 저항을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장에 뭐 갭상승 출발해서 지난번 이제 최고가가 26,600원이었거든요. 연고점이.
여기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밀리면 굳이 좀 들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18,000원 뭐 이 정도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HBM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 훨씬 더 실적 잘 나오고 더 바닥권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 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요. 반도체 쪽 기대감을 좀 높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 어떤 테마로 올랐던 이 제주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BM 관련된 특히나 장비 쪽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성이 짙은 제주 반도체보다는 내일을 시작으로 좀 HBM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장비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항 라인인 18,000원 이 부분에 지금 다다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정부 정책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의 직접적인 넘버가 찍히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다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께서는 현대건설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리스크 관리 병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원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건설 1위 기업입니다. 네, 원전 건설 1위 기업이라고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같은 건설회사 중에서도 사실 최다 원전 건설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한국형 원전 중에 이제 34개 중에 22개를 이 회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UAE의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건설 시공을 담당했을 정도로 일단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시공은 가장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쪽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 해체 쪽도 실질적인 지금 기술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홀텍과 지금 SMR 개발이라든지 이런 또는 사업 동반 진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홀텍사와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협약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선도 기업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SMR 시장과 그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4일 날 핀란드 쪽 또 원전 관련된 수주 계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휴전이 나오면서 재건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 때도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휴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건설주들 재건주들이 함께 또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워낙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5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한 단계씩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주 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내에서도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 또한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네, 일단 좋은 재료는 다 갖고 있어요. 뭐 원전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자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경험치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수주량도 굉장히 좀 막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원전 관련주를 묶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러한 후발 대장주를 찾고 있을 텐데 그 후발 종목으로도 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재료가 많습니다. 원전도 있지만 일단 재개발 이슈도 있어요. 구의수택, 압구정 성수, 현대건설이 담당을 했는데 수주액이 한 5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살펴볼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관한 수주가 있겠지만 지방으로 갔을 때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 성적이 조금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건설 업계의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일단 대북 사업도 현대건설이 묶일 수가 있겠죠. 일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에 대북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현재 주가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그 물량이 한 7년 만에 소화가 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일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북주로 묶이면서 10만 원을 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단계적인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많지만 단계적인 이러한 물량 소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 업황 경기 전반에 따른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부담, 그리고 주가는 일시적 고점에 따라서 좀 피로감이 조만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는 많지만 단기적인 물량 소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건설 업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원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가 흐름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모아가는 전략을 갖는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핀란드 관련해서도 원전을 수주를 좀 했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가지고 핵심 제품을 공급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건설은 또 현대건설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은 이제 다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부분 좀 얘기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증시도 좋지만 부동산 경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면은 어떤 것이 또 기대할 수 있냐면 그동안 이제 그 건설 착공을 미뤘던 공사 같은 거를 이제 다시 재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원재료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분양을 미뤘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매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게 정말로 빠르게 끝난다. 아직 지금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끝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물론 재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형 건설사들은 충분히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현대건설만 좋은 게 아니라 GS라든지 대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좋은 상승 이어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도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 먼저 이건희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조급함보다는 차분히 주도주 찾기에 몰두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오기 전에 빨간 튜브를 좀 많이 보고 왔는데요. 신기하게 오늘 대부분의 이러한 유명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를 잃었어요. 크게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나 어제 급등했던 로봇주라든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손실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역시나 주가가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급등할 때마다 따라 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죠. 6월 달이. 자, 그런데 한번 조정이 나오면 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추격 매수, 뇌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제가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는 주식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지금 안 사면 어떻게 하지 호가창을 보시면서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 기다리시면서 차분히 주도주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히 주도주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올지 기간 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제법 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내일 하루만 조정이 아니라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뭐 1, 2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오나 기간 조정이 나오나 지금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를 틈타서 좀 좋은 기업을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조정 나오면 이제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으로 만약에 주식을 안 사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상당히 지금도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상승 나올 때 또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상승을 위해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박태순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뭐 보셔야겠지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트렌드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업종 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자금이 들어가면서 사실 단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HM, 특히나 삼성전자 의존도가 좀 높은 경우는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SK하이닉스 쪽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내에 속해 있는 HBM 장비주들 위주로 좀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또 내일 상장을 합니다.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공모 처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보유횟수가 굉장히 큰 비중 50% 이상이 한 2년 6개월 묶여있기 때문에 오버행시도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 때도 기관들의 어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 청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M 관련된 장비주들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사이닉 솔루션 내일 공모 청약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내일장에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각각 또 요원들께서 ASR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건희 의원의 AS 종목명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1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전략 수정이 있습니까? 일단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단기간으로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항 구간까지 거래를 한번 터져주면 탁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살짝 못 미쳤더라고요. 자, 민심을 지금 찾아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더 민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관망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은 정리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리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도 AS 종목명 두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S 그리고 현대차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삼성 SDS는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무려 최고가 기준 수익률 24%를 넘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삼성 SDS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 SDS가 이제 그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뭐 LG CNS, 뭐 삼성 SDS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었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삼성 SDS는 월요일에 시가 상승 시작점이 17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도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 하면서 2차, 3차 상승을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기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현대차를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기아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도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삼성 SDS 리뷰를 해주시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관련주들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요원의 종목도 AS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TCK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또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음극재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고순도 흑연 부품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의 YMTC라는 고객사 같은 경우가 증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설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부품을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낸드 가격률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여기 관련해서 제품 수요도 더 늘 걸로 보고 있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객사 중에 램리서치가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주가의 걸림돌이었던 것도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점을 오늘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정규장 기준으로 4.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표시해드린 상단선과 하단선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목표가와 그 다음에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였던 12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CK 관련해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건희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입니다. 일단은 원익 IPS, 원익 머트리얼즈, 원익 홀딩스, 원익 QNC 모든 최대 주주가 원익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이 원익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가 원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아직도 1,000억 초반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달 4일 전 지금 상법 개정안을 처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원익 지배 구조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인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저항 돌파가 나왔고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45% 그리고 15거래일 85% 이 어떻게 보면 경고, 과열 이런 여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오늘 정고점이죠. 8,730원. 자,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원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8,73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음 A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신정부 들어서 소버린 AI 투자가 진짜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요 관련된 인사를 정부 요직에 참여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AI 플랫폼 코스모스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와 어떤 협력을 계속 해왔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AI라고 해서 모든 AI가 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얼마나 이제 사업을 잘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 또 국방 관련돼서 정부하고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소버린 AI 쪽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사업을 또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마음 AI가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이번 달에 줬다라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만 3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달 이제 저점이다. 이번 6월 내내 2만 3천 원이 지켜졌기 때문에 2만 3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AI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식품 제조하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바이오포트라는 회사입니다. 대형 유통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 업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BGF 리테일 아니면 GS 리테일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유통망이잖아요. 여기서 사실 21년 동안 제품을 납품했을 정도로 코스트코의 그 까다로운 어떤 제품 통과 과정을 겪어왔고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퀄리티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증빙이 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에는 프랑스나 스페인, 독일 등등 주요국들의 어떤 판매처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도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 보통 이제 대형 식품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 회사는 시제품 단계부터 유통회사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에서도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기 때문에 흥행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회에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는 회사니까요. 음식 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은 뭐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40% 급증할 걸로 예상하니까요.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고점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포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층 투자 전략실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박철순 요원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